우리 지역을 가장 잘하는 뉴스,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원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새 20명을 넘는 등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26일부터 28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2명, 누적 확진자 수도 14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 가운데 15명은 핵심 감염 경로로 추정되는 봉산동의 한 음식점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5명은 경기도 여주의 장애인 요양시설을 통한 가족 간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신규 확진자 중 학성초등학교 학생 3명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28일 전 교생과 교사에 대한 이동 선별 검사에 나섰습니다. 또 확진 학생이 다닌 태권도 학원에서는 원주 중학교 학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원주 중 전교생에 대한 전수 검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7일 실시된 금강 어린이집과 학성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원주시는 덧붙였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29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29일 강원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도 영상 15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는 25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령돼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문 엽사를 동원해 대대적인 포획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광역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장은 강릉과 홍천, 횡성과 평창, 양양 5개 시군이 대상 지역으로 야생 멧돼지 활동이 가장 왕성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지난 26일 환경부로부터 수렵장 설정 승인을 받았고 전국 단위 선발을 통해 최대 4,000명 규모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멧돼지는 무제한 포획할 수 있지만 고라니는 10,000마리로 제한하며 포획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증거조사를 다음 달 4일과 5일 실시합니다.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후 3차례 보충 서면을 제출했고 원주지방환경청도 답변서와 보충 서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증거조사는 설악산 생태탐방원에서 당사자 의견 청취가 진행되고 2일차에는 사업 노선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현장 증거조사 이후 구술 심리 절차를 거쳐 최종 심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투쟁위원회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에 사회적 합의기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투쟁위원회는 탄원서에서 최소한 곤돌라와 운영 도로만이라도 남겨줄 것을 사회적 합의기구에 건의했으나 1년이 지나도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정선구는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에 장애인 스키장을 건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원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주시는 2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발생 현황과 대책을 보고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6일 6명에 이어서 어제 14명이 확진되고 오늘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이번 주 들어 원주시에서는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26, 127, 130번 확진자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발생한 여주시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인 라파엘의 집 종사자로서 여주시 16번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되었습니다. 131번 확진자는 127번의 자녀이며 140번 확진자는 127번의 어머니로 가족 간 감염이 되겠습니다. 128번, 129번 확진자와 132번부터 139번, 141번부터 145번까지 15명은 128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봉산동 소재 토담식당 관련입니다. 129번과 132번 확진자는
128번의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족 간 감염입니다. 133번, 134번, 141번, 142번 확진자 4명은 자매지간으로 128번과 친척 관계이며 133번과 134번 확진자가 지난 21일 128번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며 감염되었습니다. 136번은 133번의 자녀이고 143번부터 145번까지는 112번의 남편과 자녀들로서 가족 간 감염이 되겠습니다. 또한 135번, 138번, 139번 확진자는 128번의 지인들로 지난 18일 함께한 여행을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37번은 133번의 직장 동료로서 출퇴근 시 카풀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136번, 144번, 145번은 학성초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128번 확진자는 아직 감염 경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심층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하여 감염 경로를 밝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확진 통보된 146번, 147번 확진자는 136번 학성초등학교 학생과 태권도 학원을 함께 이용한 원주중학교 학생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초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근무 또는 재학 중인 어린이집과 학교에 대해서는 어제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명륜동 소재 금강어린이집 84명, 학성초등학교는 우선 6학년을 중심으로 157명 등 241명에 대해 검체를 채취하여 결과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학생초등학교는 오늘도 이동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원주중학교에도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봉산동 소재 식당 토담과 개운동 소재 편의점 미니스탑 원주현대점 이용자에 대해서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담 101명, 미니스탑 원주현대점 126명 등 총 227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뭉산동 토담 식당을 10월 19일부터 24일 사이에 이용하신 분들과 개운동 미니스탑 현대 원주점을 10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이용하신 분들은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원주시에서도 132번 확진자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오늘 28일부터 당분간 관내 경로당 452개소 전체를 잠정 폐쇄하고 경로당 급식 도우미 등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1690명의 활동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족하게나마 지역사회의 기능이 점차 회복되어 가던 중에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여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집단 확산을 차단하고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인력도 신속히 추가 투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육당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이 장류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장류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약 70억 원을 들여 장류 1번지 영월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대경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영월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이 됐죠. 어떤 사업입니까?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사업에 7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금년도 초에 장류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해서 지난 6월 공모 심사를 받고 금년도 9월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규모 있는 사업인데요. 주요 내용이 좀 궁금해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장류 농촌 시간력 플러스 사업 주요 사업은 그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진행되는데요. 하드웨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이제 가공해서 하는 이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생산된 장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또 통합 브랜딩, 네트워크 활성화를 비롯한 장류 의리 개발, 또 장류 축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농가 발전이나 소득 증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밖에 뭐 어떤 기대되는 효과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은 지금 콩의 주산 단지고, 또 많은 농가들이 이제 콩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원료를 이용한 콩을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월에는 콩 말고도요, 뭐 고추나 사과 등 특산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류가 특산물인 또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콩을 많이 생산하게 되는 거는 아마 기후하고 토양 이런 것들이 이제 콩 생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그 조건을 갖고 있어서 콩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밖에도 장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아마 벌써 2017년도부터 이제 장류 융복합 공모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약 한 30억 원의 사업을 장류 부분에다가 투자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신제품 개발, 또 인프라 구축에 추진해 나가고, 또 주요 사업은 뭐 학교, 또 도시민들을 연계한 체험 담당기 등을 통해서 도농 사업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원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마트가 11월 1일부터 15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맞춰 온라인 판매 행사를 마련합니다. 행사는 11월 27일까지 진행되며 강원마트와 시군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을 40% 할인 판매합니다. 또 다음 달 3일 등 4차례에 걸쳐 대형 포털 사이트를 통해 쌀과 젓갈, 닭갈비 등 지역에서 생산된 10개 상품을 최대 56%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강원 온라인 판매 행사는 강원도 홍보대사이자 유명 유튜버가 출연해 지역 제품 홍보와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철원 한탄강 화산 지형이 전 세계에 소개됐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문화유산을 방문해 촬영한 영상을 전 세계에 공유하는 프로젝트인 시투게더 챌린지를 통해 철원 소위산과 직탕폭포, 한탄강 주상절리 등을 전 세계에 온라인 생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응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와 평창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심평원에서 교육연수원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와 평창군은 연수원 부지 제공과 인허가 처리, 진입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지원, 연수원 이용자 우대 혜택 지원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도내 업체 활용과 지역 인재 채용 등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강원도민으로서 평창군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원수원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